안녕하세요, 여러분. 100세 시대 건강과 재테크 채널입니다. 100세 시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경제적 여유죠.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든든한 경제적 준비를 함께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의사도 은행도 알려주지 않는 진짜 필요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건강과 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는 알찬 정보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진짜 나이와 생물학적 나이는 완전히 다르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10년은 젊어 보이고 어떤 분은 10년은 더 늙어 보이지 않나요? 이게 바로 생물학적 나이의 차이입니다. 혹시 이런 걱정 해보셨나요? 나중에 아이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요양원 비용이 한 달에 300만 원이라는데 우리 집 경제로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모든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노화 속도 정말 조절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늙어가는 속도는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더 놀라운 건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노화 속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무려 50%나 낮았습니다. 뇌 노화도 75%나 지연시킬 수 있었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치매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노화가 빨라지면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 나옵니다.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성 비만이라고 부르죠. 겉보기엔 말랐는데 배만 나오고 힘이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둘째, 치매 위험이 4배나 높아집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수치예요. 셋째, 요양 도움이 필요할 확률이 10배나 증가합니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경제적 부담입니다. 현재 24시간 전문 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한 달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필요해요. 만약 15년간 요양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15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은퇴 자금으로 20억을 모아놨다고 해도 요양비만으로 대부분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건강관리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노화는 왜 빨라지는 걸까요?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건 수면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마구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우리 뇌의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리죠. 전두엽은 무엇을 담당할까요? 바로 우리의 자제력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금연, 금주, 다이어트를 할 때 필요한 의지력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자제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달콤한 것, 자극적인 것을 더 찾게 됩니다. 오후만 되면 라면이 생각나고 달달한 음료수가 당기죠. 스마트폰도 자꾸 보게 되고요. 이런 음식들과 습관들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온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손상되고 혈압이 올라가며 뇌 기능이 더욱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잠을 못 자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나쁜 습관들이 서로를 부르면서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반대로 하면 됩니다. 좋은 잠을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가짜 식욕이 사라지고 건강한 음식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됩니다. 적당한 운동을 하면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이는 또 다른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염증이 줄어들고 혈관이 건강해지며 뇌 기능이 개선됩니다. 뇌가 맑아지면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관점의 전환입니다. 나이 먹는 것과 늙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는 시간이 흘러가며 자연스럽게 드는 거지만 늙음은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의 목표는 나이는 먹되 기능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90세에도 혼자 걸을 수 있고 80세에도 머리가 맑고 70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수 있는 상태 말이에요. 이게 꿈 같은 이야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장수 지역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이나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을 보면
90세가 넘어서도 밭일을 하고 자전거를 타며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그들만의 특별한 유전자가 있는 걸까요? 연구 결과 유전자의 영향은 고작 25%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5%는 모두 생활 습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즉, 우리 모두에게 건강하게 오래 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작은 습관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금방 포기하게 돼요. 대신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부터 30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층 걸어 올라가는 것, 물을 한 잔 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작은 시냇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몸의 생물학적 나이이고, 이는 우리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젊음 되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고요. 다만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령대별 맞춤 운동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60대에도 30대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 운동법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젊어지는 운동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이 들어서 운동하면 다칠까 봐 무서워. 또는 이제 와서 운동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더욱 중요해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만 따라하시면 60대에도 30대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보다 운동에 투자하세요.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영양제에 쓰는 돈을 운동에 투자하세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온갖 영양제를 드시는데 정작 운동은 안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세계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영양제보다 운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뇌 건강, 심장 건강, 면역력, 피부까지 모든 것을 개선시킵니다. 이런 종합적 효과는 어떤 영양제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실제로 한 달에 영양제로 10만 원을 쓰신다면 그 돈으로 헬스장을 등록하거나 개인 트레이너에게 운동을 배우세요. 그게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실 거예요. 운동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중점을 둬야 할 운동이 다르거든요. 20대부터 30대까지는 심폐지구력의 기초를 다져라. 젊을 때는 심폐지구력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걷기, 조깅,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세요. 이때 만든 심폐지구력이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20대, 30대의 운동을 게을리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30분씩 주 5번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처음엔 천천히 걷다가 점점 속도를 높여보세요. 땀이 살짝 날 정도면 딱 좋아요. 30대 중반부터 40대까지 유연성을 확보하라. 30대 중반부터는 근골격계가 점점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유연성 운동을 반드시 추가해야 해요. 요가, 필라테스, 스트레칭 같은 운동을 배우세요. 나이 들어서 요가를 배우기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80세에 요가를 시작해서 90세에 더 유연해진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유연성은 나중에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40대의 유연성을 기르지 않으면 60대, 70대에 제대로 걷기 어려워집니다.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50대 이후부터는 근력 운동에 올인하라. 50대부터는 근력 운동이 생명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로 인해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해요. 에스트로겐이 없으면 뼈와 근육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이때부터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요. 60대에 가서 그때 운동할 걸 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아령, 밴드, 맨몸 운동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근력 운동을 하면 뼈가 단단해집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대사량도 올라가서 살이 찌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처음엔 물병 2개로 시작해보세요. 팔을 위아래로 들었다 내렸다 하기만 해도 근력 운동이에요. 70대 이후부터는 균형 감각과 낙상 예방, 70대부터는 건강체조,
태극권 같은 운동에 집중하세요. 이런 운동들은 균형 감각을 기르고 낙상을 예방합니다. 낙상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70대에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이라도 되면 그 후로 거동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한 발로 서기 눈 감고 제자리 걸음하기 같은 간단한 운동도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을 해보세요. 모든 연령대에 공통으로 중요한 게 바로 코어입니다. 코어란 우리 몸의 중심부, 즉 복근, 등 근육, 엉덩이 근육, 골반저 근육을 말해요. 코어가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와 목이 아파요.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생겨요. 호흡이 얕아져서 쉽게 피로해져요. 자세가 구부정해져요. 무릎 관절염이 생기기 쉬워요. 반대로 코어가 강하면 모든 움직임이 안정되고 부상 위험도 줄어들어요. 특히 요즘은 젊은 분들도 코어가 약한 경우가 많아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운동은 안 하고 단백질은 부족하게 먹고 대신 달콤한 간식만 드시니까요. 이런 분들을 보면 겉으로는 말라 보이는데 배만 나오고 체지방률은 30%가 넘어요. 이걸 마른 비만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코어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올바른 앉기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뼈를 의자에 대고 앉으세요. 등받이에 기대지 마시고 배에 살짝 힘을 주면서 똑바로 앉아보세요. 처음엔 힘들지만 점점 쉬워져요. 두 번째, 플랭크입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와 발끝으로 몸을 지탱하세요. 처음엔 10초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세요. 세 번째, 브릿지입니다.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세요.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네 번째, 데드버그입니다. 누워서 무릎을 90도로 세우고 반대편 팔다리를 천천히 뻗었다가 다시 돌아오세요. 이런 운동들을 매일 10분씩만 해도 코어가 강해져요.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거북목인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지하철에서 보면 거의 모든 분이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죠. 이런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 목뼈가 일자로 펴져요. 원래 목뼈는 앞으로 살짝 굽어 있어야 하는데 일자로 펴지면 디스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서 등이 구부정해지고 허리도 구부러져요. 이렇게 되면 승모근이 너무 긴장해서 두통까지 생깁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앉을 때는 좌골을 의자에 대고 어깨는 좌우로 벌어진다고 생각하며 편하게 내리세요. 턱은 살짝 당기고 정면을 봐주세요.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배에 힘을 주면서 가슴을 펴세요. 처음엔 불편하겠지만 계속 의식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자세만 바꿔도 10년은 젊어 보여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갑자기 무리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운동을 안 했다면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첫 주는 10분, 둘째 주는 15분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둘째,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을 꼭 하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칭이 중요해요.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하면 다칠 수 있거든요. 셋째, 통증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근육통과 관절 통증은 달라요. 근육이 뻐근한 건 괜찮지만 관절에서 아픈 건 위험 신호입니다. 넷째, 꾸준함이 제일 중요해요.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보다 하루에 30분씩 매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요.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 소모가 늘어나서 살이 찌지 않아요. 둘째, 뼈가 단단해져요. 근력 운동을 하면 뼈에 자극이 가면서 골밀도가 높아집니다. 셋째, 심장이 강해져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장 근육이 발달해서 더 효율적으로 혈액을 펌프질할 수 있어요. 넷째, 뇌 기능이 향상돼요. 운동하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되어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다섯째, 우울증이 완화돼요. 운동하면 엔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운동이 이렇게 좋은 약이 또 어디 있을까요? 부작용도 없고 돈도 많이 들지 않고 효과는 확실하고요. 다음으로는 젊음을 유지하는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합니다. 이제 젊음을 되찾는 식습관의 비밀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점심을 드시고 나서 1시간 뒤에 졸음이 쏟아지고 또 1시간 뒤엔 뭔가 허기져서 간식을 찾게 되는 경험.
이건 바로 잘못된 식습관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만 따라하시면 식사 후에도 졸리지 않고 오히려 더 활기차고 맑은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어요. 먼저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을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첫 번째, 단순당입니다. 설탕, 꿀, 시럽, 액상과 당이 들어간 모든 음식이죠. 특히 콜라, 사이다, 과일 주스 같은 음료는 정말 위험해요. 이런 음료 한 캔에는 각설탕이 10개 이상 들어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평생에 걸쳐 지금 우리가 하루에 먹는 설탕보다 적게 먹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 정제곡물입니다. 흰쌀, 흰 밀가루로 만든 빵, 국수, 라면, 떡 같은 것들이죠. 감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우리 몸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왜 이런 음식들이 나쁠까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당분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해요. 그런데 이때 저장되는 곳이 바로 뱃살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다시 단 것이 당기고 배고픔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단 것을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인슐린이 분비되어 뱃살이 쌓이고 혈당이 급하강하면서 또 단 것이 당기는 이런 과정을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면 우리 몸은 만성 염증 상태가 됩니다. 염증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뇌 기능을 떨어뜨리며 면역력을 약화시켜요.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젊음을 유지하는 슈퍼푸드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잡곡밥입니다. 현미, 보리, 귀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로 만든 밥이에요. 이런 곡물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인슐린 쇼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아요. 우리 장에는 면역세포의 70%가 모여 있거든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두 번째, 콩류입니다. 렌틸콩, 검은콩, 완두콩, 병아리콩 같은 콩류는 정말 완벽한 음식이에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고 혈당도 천천히 올려줍니다. 특히 렌틸콩은 조리하기도 쉽고 영양도 뛰어나서 추천해드려요. 밥에 넣어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포만감도 주고 영양도 공급해줍니다.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 적당히 드세요. 네 번째, 채소와 과일입니다.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이 좋아요. 블루베리,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같은 것들이죠. 이런 식품들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주스로 갈아서 드시지 마시고 통째로 드세요.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파괴되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생선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이 좋아요.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뇌 건강에 특히 좋아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돼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생선을 드시길 권합니다. 여섯 번째, 올리브오일입니다. 올리브오일은 좋은 지방의 대표주자예요. 혈관 건강에 좋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거나 요리할 때 사용하세요. 다만 고온에서 조리할 때는 성분이 변할 수 있으니 센 불보다는 중불 이하에서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사실 이런 음식들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바로 우리 할머니 세대가 드시던 음식들이에요.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던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잡곡밥에 된장국, 나물 반찬, 생선 한 토막. 그때는 가난해서 고기를 자주 못 먹었지만 오히려 그게 건강에는 더 좋았던 거예요. 설탕이 귀해서 단 음식도 많이 못 먹었고 밀가루도 비싸서 쌀이나 잡곡으로 밥을 해 먹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편의점에 가면 달달한 음료수와 과자들이 넘쳐나고 집에서는 흰쌀밥에 인스턴트 반찬들. 경제는 풍요로워졌지만 건강은 오히려 나빠진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 할머니의 밥상으로 돌아가자고.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식단을 구성해야 할까요? 간단한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식사. 아침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세요. 계란 2개와 채소 샐러드 또는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와 베리류를 넣어서 드세요. 아침을 든든히 먹으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어서 간식을 찾지 않게 돼요. 점심 식사.
점심에는 잡곡밥 한 공기에 생선이나 닭가슴살, 그리고 채소 반찬 두세 가지를 드세요. 된장국이나 미역국 같은 국물 요리도 좋아요. 따뜻한 국물은 포만감을 주면서도 소화를 도와줍니다. 저녁 식사. 저녁에는 조금 가볍게 드세요. 특히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시면 좋아요. 저녁 늦게 먹으면 숙면에 방해가 되니까 가능하면 6시 이전에 드세요. 간식.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이나 과일 한 개 정도가 적당해요. 오후 3시쯤에 허기가 지면 이런 건강한 간식으로 채우세요. 절대 피해야 할 건 과자, 빵, 아이스크림 같은 달달한 간식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물 마시기예요. 하루에 최소 8잔은 마셔야 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폐물 배출도 잘 되며 피부도 좋아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장운동에도 도움이 돼요. 커피는 하루 2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수면에 방해가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늘릴 수 있어요. 술은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지만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다면 적포도주를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한 잔 정도만 드세요. 언제 먹느냐도 중요해요.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가 있어서 시간에 따라 소화 능력이 달라집니다. 아침과 점심에는 소화 능력이 좋지만 저녁이 되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저녁에는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간격도 중요해요. 너무 자주 먹으면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어서 좋지 않아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드시는 방법도 중요해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한 입에 30번 이상 씹으면 좋아요. 천천히 씹으면 포만감이 빨리 와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그리고 드시면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음식에 집중해서 드시는 게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포기하게 돼요. 단계별로 천천히 바꿔보세요. 첫 번째 주에는 음료수만 바꿔보세요. 콜라, 사이다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를 드세요. 두 번째 주에는 간식을 바꿔보세요. 과자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드세요. 세 번째 주에는 밥을 바꿔보세요. 흰쌀밥에 현미나 잡곡을 조금씩 섞어서 드세요.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면 부담도 적고 성공할 확률도 높아져요. 식습관이 바뀌면 생기는 놀라운 변화들.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에너지 레벨이 안정돼요. 오후에 급격히 피곤해지지 않고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둘째, 뇌가 맑아져요.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되고 멍한 느낌이 사라져요. 셋째, 피부가 좋아져요. 염증이 줄어들면서 피부톤이 밝아지고 트러블도 줄어들어요. 넷째, 체중이 자연스럽게 조절돼요. 억지로 다이어트하지 않아도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다섯째, 잠을 잘 자게 돼요. 혈당이 안정되면 숙면을 취하기 쉬워져요. 여러분, 음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만드는 재료이자 약이기도 해요. 좋은 음식을 드시면 좋은 몸이 되고 나쁜 음식을 드시면 나쁜 몸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젊음을 유지하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잠이 최고의 노화 방지제인지,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공개합니다. 이제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다음날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머리도 멍하고 짜증도 잘 나는 경험. 반대로 푹 잠을 자고 나면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환해 보이고 기분도 좋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죠. 이게 바로 수면의 마법입니다. 잠은 그 어떤 비싼 화장품이나 영양제보다도 강력한 노화 방지제예요. 수면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어린이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른에게도 꼭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우리 몸에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키고 근육을 회복시키며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둘째, 뇌가 청소를 합니다. 뇌에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있어요. 잠을 자는 동안 이 시스템이 활발해져서 뇌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씻어내줍니다. 특히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단백질도 이때 제거돼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셋째,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해서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웁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사람은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걸려도 빨리 낫죠. 넷째,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혈압도 내려가고 혈당도 안정되며 염증도 감소해요. 반대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만 잠을 못 자도 우리 몸에는 큰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식욕이 폭증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이 증가하고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인 렙틴이 감소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뭔가 먹고 싶어지고 특히 단 것이나 기름진 것을 찾게 됩니다. 둘째,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증합니다.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불안정해지며 염증이 증가해요. 셋째,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단 하루만 잠을 못 자도 면역세포의 기능이 7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넷째, 뇌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이 모두 저하되고 심한 경우 술 취한 사람과 비슷한 수준이 돼요. 만성적으로 잠이 부족하면 더 심각합니다. 치매 위험이 5배 증가하고 당뇨병 위험이 3배, 심장병 위험이 2배 증가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명이 단축됩니다. 하루에 5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7, 8시간 자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무려 65%나 높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질 좋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수면 시간부터 정해보세요. 성인은 하루에 7, 8시간 정도 자는 게 적당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우리 생체 리듬에 가장 맞습니다. 가능하면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좋아요. 생체 리듬이 깨지지 않게 하려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중요해요. 침실 환경을 완벽하게 만드세요. 침실 온도는 16도에서 19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완전히 어둡게 해주세요. 작은 불빛이라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어요. 암막 커튼을 사용하시거나 아이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소음이 있으면 귀마개를 사용하시거나 백색 소음을 활용하세요. 침대는 오직 잠자리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지 마세요. 잠들기 전 루틴을 만드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이 안 와요.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세요. 목욕이나 샤워도 좋아요. 체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잠들기 3, 4시간 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세요. 술도 피하는 게 좋아요.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이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스트레스는 정말 무서운 노화 촉진제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실제 나이보다 10년 이상 늙게 만들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단기간에는 우리를 보호해주지만 만성적으로 분비되면 독이 돼요.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근육이 분해됩니다. 코르티솔은 근육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근육량이 줄어들고 대신 뱃살이 늘어나요. 둘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억제해서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어요. 셋째, 뇌가 손상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위축되어 기억력이 떨어져요. 넷째, 혈관이 손상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높아져요.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완전히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불가능해요.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빨리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첫 번째, 호흡법을 익히세요. 깊고 천천한 호흡은 즉시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멈추고 6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5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한결 편해질 거예요. 두 번째, 명상을 해보세요. 명상은 뇌의 구조를 실제로 바꿔서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처음엔 잡념이 많이 들겠지만 점점 나아질 거예요. 세 번째, 자연과 친해지세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크게 감소해요. 하루에 20분만이라도 공원을 산책하거나 나무를 바라보세요. 집에서도 화분을 기르거나 자연 소리를 들으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세요. 운동은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운동하면 엔돌핀이 분비되어서 기분이 좋아지고 코르티솔은 감소해요. 특히 리듬감 있는 운동이 좋아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 말이죠. 다섯 번째,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취미 생활은 정말 중요해요. 음악 듣기, 그림 그리기, 요리하기, 독서 등 뭐든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면 스트레스는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여섯 번째,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혼자 있으면 스트레스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세요. 웃음도 정말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웃으면 엔돌핀이 분비되고 면역력도 강화됩니다. 수면과 스트레스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이 안 오고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악순환이 생겨요.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저녁 시간을 평화롭게 보내세요. 저녁에는 가능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을 피하세요. 뉴스 시청이나 SNS 확인도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둘째, 걱정을 종이에 써보세요. 머릿속으로만 걱정하면 계속 맴돌면서 잠을 방해해요. 걱정거리를 종이에 써보면 객관화되고 해결 방법도 보여요. 셋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을 늘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숙면을 위한 실전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체리 주스를 드셔보세요.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어서 잠드는 데 도움이 돼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아몬드, 시금치, 바나나 같은 음식들이 근육 이완에 도움을 줍니다. 발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발을 따뜻하게 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체온이 떨어져 잠이 잘 와요. 규칙적인 기상 시간을 지키세요. 주말에 늦잠을 자는 것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좋아요.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너무 길게 자면 밤잠에 방해가 돼요.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수면의 질이 향상될 거예요. 그리고 좋은 잠을 자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관리도 자연스럽게 쉬워집니다. 여러분, 잠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예요.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한 달만 제대로 자보시면 몸과 마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젊은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과 자세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자외선 차단이 최고의 안티에이징인지, 올바른 자세가 어떻게 10년을 젊어 보이게 하는지 공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젊음의 비밀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젊은 피부를 유지하는 방법과 올바른 자세 관리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똑같은데도 어떤 분은 훨씬 젊어 보이고 어떤 분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피부와 자세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관리해도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어요. 오늘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부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피부 노화의 80%는 바로 자외선 때문입니다. 이걸 광노화라고 하는데요.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파괴됩니다. 콜라겐은 피부에 탄력을 주는 단백질이고 엘라스틴은 피부의 유연성을 담당해요. 이 두 성분이 파괴되면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겨요. 둘째, 멜라닌이 과다 생성됩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려고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기미와 죽은 깨가 생겨요. 셋째, 피부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자외선은 피부의 면역세포를 손상시켜서 각종 피부 트러블을 일으켜요. 넷째, 피부 장벽이 약해집니다. 피부가 수분을 잡아두는 능력이 떨어져서 건조해지고 민감해져요. 그래서 예전에 농사일을 많이 하신 어르신들을 보면 몸은 건강한데도 피부만큼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매일 사계절 내내 발라야 해요. 흐린 날에도 실내에서도 창문을 통해 자외선이 들어오니까요. 어떤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해야 할까요? SPF는 30 이상을 사용하세요. 50 이상이면 더 좋고요.
SPF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SPF 30이면 97%를 차단해요. 그리고 광범위 스펙트럼이라고 쓰여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자외선 A와 자외선 B를 모두 차단한다는 뜻이에요. pH 수도 중요해요. PA는 플러스가 많을수록 좋은데 최소한 PA 3 플러스 이상을 사용하세요. 얼마나 발라야 할까요? 얼굴에는 찻숟가락 하나 분량을 발라야 해요. 생각보다 많은 양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적게 발라서 효과를 제대로 못 봐요. 아침에 발라도 오후에는 다시 발라야 해요. 특히 땀을 많이 흘리거나 야외 활동을 한다면 두세 시간마다 더 발라주세요. 비타민 D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도 비타민 D 합성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잠깐의 외출만으로도 충분한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거든요. 만약 비타민 D 부족이 걱정된다면 영양제로 보충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외선 차단 외에도 피부를 쟁게 유지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마시세요. 피부 세포의 70%가 물이에요.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기 쉬워요. 둘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블루베리, 토마토,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음식들은 피부 노화를 방지해줘요. 비타민C가 특히 중요한데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셋째, 금연하세요. 담배는 피부 노화를 급속도로 진행시켜요.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피부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을 차단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평균 10년 더 늙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피부 세포가 재생돼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사람은 피부가 좋아요.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콜라겐을 파괴해서 피부를 늙게 만들어요. 여섯째, 순한 세안제를 사용하세요. 너무 자극적인 세안제는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요. 약산성이나 중성 제품을 선택하시고 하루에 2번 이상은 세안하지 마세요. 일곱째, 보습을 충분히 해주세요. 세안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피부가 젖어 있을 때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을 더 잘 잡아둘 수 있어요. 이제 자세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세만 바뀌어도 정말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어요. 구부정한 자세는 어떤 인상을 줄까요? 늙어 보이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며 에너지가 없어 보여요. 반대로 곧은 자세는 젊고 활기차 보이며 자신감 있고 건강해 보여요. 요즘 사람들의 자세를 보면 정말 심각해요. 첫째, 거북목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때문에 목이 앞으로 나오고 어깨가 말려요. 이런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 목뼈에 자연스러운 곡선이 사라져서 일자목이 돼요. 그러면 목과 어깨 근육이 계속 긴장해서 두통과 어깨 결림이 생겨요. 둘째, 구분등입니다. 장시간 앉아있다 보면 등이 구부정해져요. 이걸 흉곽후만증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꼽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셋째, 골반 틀어짐입니다. 한쪽 다리로만 서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 때문에 골반이 틀어져요. 골반이 틀어지면 허리 통증이 생기고 다리 길이가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넷째, 코어 약화입니다. 복근과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져요. 그렇다면 올바른 자세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서 있을 때의 올바른 자세.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체중을 양발에 고르게 분산시키세요.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골반은 중립 위치에 두세요. 어깨는 귀 위에 오도록 하고 가슴은 자연스럽게 펴세요. 턱은 바닥과 평행하게 하고 머리끝이 천장에서 실로 당겨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앉을 때의 올바른 자세. 의자 깊숙이 앉아서 등받이에 허리를 대세요.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두고 무릎은 90도 정도로 구부리세요. 어깨는 편안히 내리고 팔꿈치는 90도로 구부려서 책상에 자연스럽게 올리세요. 모니터는 눈높이에 맞춰서 목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하세요. 스마트폰 사용할 때의 자세. 스마트폰을 볼 때는 기기를 눈높이까지 들어 올리세요. 고개를 숙이고 보는 습관은 정말 나쁘거든요. 목과 어깨 스트레칭하기. 이미 자세가 나빠진 분들은 스트레칭으로 교정할 수 있어요. 목 스트레칭.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10초간 유지하세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어깨 스트레칭. 양손을 뒤로 깍지 끼고 가슴을 펴면서 팔을 뒤로 당겨주세요. 등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서 양팔을 위로 쭉 뻗고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기울여 주세요.
이런 스트레칭을 하루에 3번씩 해주시면 자세가 많이 개선될 거예요. 코어 강화 운동.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면 코어 근육이 강해야 해요. 플랭크. 엎드려서 팔꿈치와 발끝으로 몸을 지탱하세요.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면서 30초간 버텨보세요. 브릿지.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세요.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데드버그. 누워서 무릎을 90도로 세우고 반대편 팔과 다리를 천천히 뻗었다가 돌아오세요. 이런 운동들을 매일 10분씩만 해도 코어가 강해져서 자세가 좋아져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째, 외모가 훨씬 젊어 보입니다. 고든 자세는 그 자체로 젊고 건강해 보이는 인상을 줘요. 둘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세가 좋으면 심리적으로도 자신감이 생기고 적극적이 돼요. 셋째, 통증이 줄어듭니다. 목, 어깨, 허리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넷째, 호흡이 개선됩니다. 가슴이 펴지면서 폐활량이 늘어나고 깊은 호흡이 가능해져요. 다섯째, 소화가 잘 됩니다. 내장 기관이 압박받지 않아서 소화 기능이 향상돼요. 여섯째, 에너지 레벨이 높아집니다. 올바른 자세는 에너지 소모를 줄여서 덜 피곤하게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세를 관리하는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알람을 설정하세요. 1시간마다 알람을 맞춰서 자세를 체크하고 스트레칭하세요. 거울을 활용하세요. 자주 보는 곳에 거울을 두고 자세를 확인하세요. 인체공학적인 도구를 사용하세요. 의자, 책상, 베개 등을 몸에 맞게 조절하세요.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특히 코어 강화와 유연성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긴장해서 자세가 나빠져요. 여러분, 젊음은 나이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관리로 결정됩니다. 피부 관리와 자세 관리,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고 올바른 자세를 의식적으로 유지하세요.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면 거울 속에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놀라실 거예요. 건강하고 젊은 모습으로 100세 시대를 활기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